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2005년 LA의 한산한 도로 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비명을 지르며 질주합니다. 그 뒤를 쫓는 건 경찰차가 아닙니다. 검은 썬팅을 한 수십 대의 SUV 차량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 떼처럼 벤츠의 뒤범퍼를 들이받을 기세로 따라붙습니다. 벤츠의 운전석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소녀가 핸들을 잡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제이 로한. 그녀는 울면서 911에 전화를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 차를 밀어버리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비명을 쇼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쫓던 파파라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죠. 린제이가 차 사고로 죽는 장면을 찍으면 그 사진은 10억짜리야?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그리고 당신의 죽음조차 누군가의 로또가 된다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헐리우드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평생을 감시당해야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헐리우드의 악동, 마약 중독자, 트러블 메이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비행에만 열광할 때 아무도 그녀의 고통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겼고, 언론은 그녀가 무너지는 과정을 스포츠 경기처럼 즐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짙은 어둠을 견뎌야 했던 린제이 로한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시간을 돌려 1989년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이 되어버린 3살 꼬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린제이 로한입니다. 린제이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미소를 먼저 배웠습니다. 포드 자동차, 갭, 피자헛, 웬디스 등 그녀가 찍은 TV 광고만 해도 무려 60편이 넘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며 넘어지고 올 때, 린제이는 뜨거운 조명 아래서 감독이 컷을 외칠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웃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겉보기엔 중산층이었지만 속은 썩어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였던 아버지 마이클 로한은 능력 있는 금융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기꾼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감옥을 들락거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집안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낸 건 바로 3살짜리 린제이의 출연료였습니다. 1998년 11살이 된 린제이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디즈니 영화 페어런트 트랩입니다. 이 영화는 쌍둥이 자매가 부모를 재결합시키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린제이 혼자서 2명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죠. 당시 촬영 기술은 지금처럼 CG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린제이는 허공에 대고 대사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반대편에 서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성인 배우들도 힘들어하는 이 고난도 연기를 11살 소녀는 NG도 없이 해냅니다. 평론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최고의 천재가 나타났군. 이 아이의 눈빛에는 10대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깊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촬영장 구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조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슬픔이었습니다. 촬영장은 그녀에게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가족이 굶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녀에게 연기는 예술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입니다. 린제이 로한의 인생을 망친 주범을 꼽으라면 헐리우드 시스템도 마약상도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DNA를 물려준 부모 마이클과 디나 로한입니다. 아버지 마이클 로한은 딸이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자 본격적으로 딸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딸을 걱정하는 척하며 타블로이드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죠. 그 안에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린제이가 요즘 누구랑 자는지 알아? 내가 정보 줄 테니 얼마 줄 거야? 심지어 그는 딸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의 목소리를 언론사에 팔아넘겨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딸이 법원 명령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내자 그는 방송에 나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딸을 사랑해서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달랐을까요? 어머니 디나 로한은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매니저를 자처했죠. 보통의 매니저라면
미성년자 배우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하지만 디나는 딸의 손을 잡고 헐리우드의 가장 핫한 클럽 레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마시는 술잔을 뺏는 대신 함께 건배를 했고, 딸이 코카인을 할 때 옆에서 망을 봐주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린제이가 벌어오는 천문학적인 돈은 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성형수술 비용,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혼 소송 비용으로 증발했습니다. 집에 가면 돈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자신을 데리고 파티에 가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어머니. 10대의 린제이에게 집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낯선 남자들의 품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4년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초대박을 터뜨렸죠. 린제이 로한은 명실상부한 헐리우드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8세. 그녀의 몸값은 편당 80억 원을 호가했고, 파파라치 사진 한 장은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 시기 헐리우드에는 기이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나쁜 여자 신드롬입니다. 페리스 힐튼,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린제이 로한. 언론은 이 세 명을 빈보, 멍청한 금발 미녀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소비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린제이의 치마 속 사진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녀가 넘어져서 속옷이 노출되면 신밧달을 외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 사진들은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인터넷에 린제이 로한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린제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울면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제가 미쳐버리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는 그녀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사고를 치고 법정에 서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야 잡지가 팔리고 클릭수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린제이 로한이라는 상품은 거대한 미디어 산업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린제이 로한의 인생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대본 대신 보드카 병이, 코끝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있기 일쑤였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새벽, 베벌리 힐스의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벤츠 컨버터블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건 코카인 봉지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해에만 2번의 음주운전 체포, 재활원에 들어갔다가 84분 만에 뛰쳐나오는 기행. 판사는 그녀에게 알코올 감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입생로랑의 명품 드레스를 입고 발목에는 투박한 전자발찌를 찬 채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발찌의 LED,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쟤 이제 끝났어. 27살을 못 넘기고 죽을 거야. 실제로 당시 도박 사이트에서는 린제이 로한이 언제 사망할까를 두고 내기가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2014년 3월, 그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핵폭탄급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연예 잡지 인터치가 일면 톱 기사로 종이 한 장을 공개합니다. 마치 술에 취해 휘갈겨 쓴 듯한 꼬깃꼬깃한 메모. 그 종이에 제목은 없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린제이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마루노의 애덤 리바인, 콜린 파렐, 잭 에프론, 호아킨 피닉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키스 레저의 이름까지 총 3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전 세계가 아는 헐리우드 최고의 톱스타들이었죠. 헐리우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유부남 배우들은 이혼 위기에 처했고 소속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잔인했죠. 역시 린제이다. 남자 사냥꾼이네. 걸레 같다. 온갖 성적인 조롱과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리스트를 작성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정보욕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리스트에서 전혀 다른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날 밤, 베벌리 힐스 호텔에서 린제이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차례 재활원을 드나들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였죠.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 중 하나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기록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섹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대중에게 조롱당하던 외로운 소녀가 잠시나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났고 저 사람도 나를 떠났어. 그녀는 이름을 적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복 리스트가 아니라 상실의 기록이자 외로움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녀의 친구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그 쓰레기통을 뒤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팔아넘겼죠. 단돈 몇백만 원의 말입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비밀이 전 세계에 까발려졌을 때 린제이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방송에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재활치료의 일부였어요. 누군가 그걸 훔쳐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해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극적인 스캔들만 원했으니까요. 리스트 사건 이후 린제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 땅 어디에도 그녀가 숨을 곳은 없었죠. 집 앞에는 24시간 파파라치가 진을 치고 있었고 마트에만 가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를 찍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는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 그녀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지는 두바이. 왜 하필 사막의 도시 두바이였을까요? 두바이에는 아주 강력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파라치 금지법입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으면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린제이 로안이 카메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2016년 그녀는 가방 몇 개만 들고 미국을 떠납니다. 헐리우드의 여왕이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망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린제이 로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모두가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죠. 비극적인 새드 엔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영화보다 더 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도착한 두바이. 그곳의 첫 인상은 침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들려오던 카메라 셔터 소리도 악플러들의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완벽한 고요함. 린제이는 처음엔 이 고요함이 낯설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갈구했던 평화라는 것을요. 그녀는 두바이에서 철저히 일반인으로 살았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돕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찾아갑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로소 자신의 눈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어줄 때 제가 헐리우드 스타가 아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술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그녀의 새로운 마취제이자 치료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자 거짓말처럼 진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두바이의 한 음악 페스티벌.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의 남자 베이더 샤마스를 만납니다. 그는 글로벌 투자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부사장으로 연예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가였습니다. 그는 린제이 로안이 과거에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리스트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지적이고 유쾌한 여성 린제이의 그 자체를 바라봐 주었죠. 2021년 11월 린제이는 자신의 SNS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을 올립니다. 내 사랑,
내 인생, 내 가족, 내 미래. 그녀가 남긴 이 짧은 문장에는 지난 30년간 겪었던 외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몰려드는 화려한 헐리우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 사랑과 안정을 되찾은 그녀에게 세상이 다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22년 넷플릭스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폴링 포 크리스마스의 주연을 제안합니다. 무려 10년 만에 메이저 복귀작이었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연기 감각을 잃지 않았을까? 또 사고치고 펑크 내는 거 아냐?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고 여유로워졌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에서는 예전의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화는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팬들은 댓글로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퀸카가 돌아왔어요. 린제이, 사라져서 고마워요. 이 성공은 반짝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또 다른 영화 아이리시 위시를 성공시키며 로코 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촬영장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대사를 까먹지도 않았죠. 이제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진정한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린제이 로안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루아이. 아랍어로 방패 또는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평생 부모라는 방패 없이 세상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에게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다짐 아닐까요? 부모에게 착취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던 상처 입은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아이를 지키는 강인하고 현명한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린제이 로안의 지난 38년은 마치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았습니다. 디즈니의 공주로 시작해 마녀의 저주 같은 시련을 겪고 스스로 그 저주를 풀고 나온 이야기. 우리는 그녀를 보며 욕했고 조롱했으며 때로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다시 썼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시나리오를 승리로 바꾼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그리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용감한 생존자였음을요.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경험한 여왕, 린제이 로안. 그녀의 인생 이막은 부디 스릴러가 아닌 따뜻한 가족 영화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